예, 안녕하세요.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의 강진호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모바일 앱들에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역시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특별 게스트분을 한번 모셨어요. 이 포토샵 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금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리테일이라는 그 아이디로 그림을 그리고요. 사진 작업도 하고, 그래서 그 어도비에서 나오는 앱들하고는 좀 많이 친밀한 일을 하는 작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요새는 사진으로 하는 작업들 중에서 요런, 요 사진을 찍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따가 어도비 스케치요? 포토샵 네, 스케치. 포토샵 스케치를 사용해서 그림을 살짝 그리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띄워볼까요, 그러면은? 아니면. 예, 일단 웹툰 작업을 전부 다 디지털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주로 어떤 포토샵 말고도 다른 툴들도 많이 활용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툴들을 사용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웹툰 작업할 때는요, 주로 메디방, 요새는 메디방 페인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페인터, 그리고 많이 쓰시는 포토샵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툴은 거의 다 되게 다양하게 쓰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포토샵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 어도비 스케치에서 지금 보시는 요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포토샵으로 넘겨서 작업하는데 먼저 이제 스케치하는 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어도비 포토샵 스케치를 활용하시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주로 저는 진짜 이제 이 앱 이름처럼 스케치를 주로 하는데요. 제 캐릭터를 먼저 이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말을 하면서 그려야 되죠.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소리가 주로 안 나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연필 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간단한 스케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포토샵에 가지고 가서 컬러링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효과를 준다든지 할 때 이제 그 밑그림이 되는 것들을 먼저 그리죠. 그러면 일단 뭐 간단하게 진짜 러프한 스케치를 여기서 그리고 그렇죠. 이제 세밀한 작업은 포토샵에 가셔서 하시는 예,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아이패드 같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기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디바이스가. 그렇죠. 그런 디바이스에서 이제 먼저 작업을 하고 만약에 그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끝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데스크탑으로 불러서 색칠을 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스케치를 하고 이거를 최근에 제가 그 어디 있을까요? 이모티콘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음, 보이시면은 여기 이제 간단한 스케치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그 라인을 잡거나 컬러링을 하거나 여기는 이제 정말 아이디어를 여기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음, 이거를 포토샵으로 불러서 갖고 와가지고 채색을 하거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예 스케치 상에서 끝낼 수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음,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온라인에서 예. 그 블로깅처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음, 올린 그림인데 요거를 여기 보면 타임라인처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린 순서를 거꾸로나 아니면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네네. 다시 해서 이런 음, 식으로 그렸다가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이나요? 네, 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아예 마무리를 해서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음, 그림으로 내보낸 다음에 제가 쓰는 어떤 그 블로그나 이런 데에 포스팅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좀 하죠. 그리고 아까 음, 보여드렸던 제 캐릭터들을 이렇게 예. 이제 스케치를 뜬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마무리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포토샵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포토샵으로 보내실 때는 저기에서 있는 포토샵 보내기 그쵸. 기능을 활용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CC 보내기 이런 걸로 하면은 자동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아이패드에서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스케치 작업이 끝나고 이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포토샵 CC로 보내기 그 기능을 써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딜레이가 거의 없죠. 지금 아마 보시긴 힘드실 거예요. 네. 딜레이가 없는 부분을. 그렇죠. 다른 분들은. 저는 잘 보입니다만. 예, 지금 이 사용하고 계신 환경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고요. 애플 펜슬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포토샵 스케치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약 조절도 굉장히 잘 되고요. 선에 있던 필압 같은 게 잘 먹으니까 저는 주로 요 스케치 이용해서 작업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펜들에 비해서 훨씬 낫죠? 그렇죠. 연필 툴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네. 조금 아쉽다 하면은 펜툴 같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는 주로 연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앱들 대부분이 연필 그 툴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경우는 주로. 이 패드 프로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툴을 많이 쓰셨나요? 그때도 포토샵 같은 거 사용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그 와콤에서 나온 신티크 예. 조그맣게 쓰는 게 신티크 컴패니언. 예, 네, 와콤 컴패니언을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 앱을 사용하지 않았었으니까 뭐 지금 아이패드나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은 포토샵 앱 같은 거 나온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주로 태블릿 PC 들고 다니시면서 작업을 하셨을 텐데 네네. 이제는 이런 모바일 앱들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어디 뭐 외부에서 작업하시기는 편리하시게 되고 그쵸. 무게도 사실 좀 무거웠잖아요. 훨씬 편리하죠. 그 다음에 무게도 훨씬 가볍고 일단 앱을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컴패니언하고 이거하고 딱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컴패니언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윈도우 그렇죠. 기반이니까. 근데 무겁고요. 그러니까 스케치용도 외부에서 막 엄청나게 되게 디테일한 작업을 하지는 않으니까 뭐 이게 훨씬 지금 환경이 훨씬 낫죠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에서는 간단한 스케치를 하고 실제 작업실에 돌아와서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유용하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수채화 느낌의 그림인가요? 수채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요 수채화 툴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근데 요 어도비 그러니까 그 포토샵 스케치 같은 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스케치 용도 연필 스케치 하는 게 제일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반 작가들한테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의 작가님들도 포토샵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거 사용하면 대부분 콘티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마무리하는 용도 말고 콘티 잡고 스케치하는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작품들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 제가 요새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사진을 일단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요. 그 제 기계에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앉힌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거나 할 수 있죠. 이게 제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주로 이런 작업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글씨 같은 거 쓰고 여기서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을 쓸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벽한 작업을 한다기보다 이제 기초 작업을 할 때 끌고 와서 해서 포토샵으로 다시 넘겨가지고 하는 것들이 괜찮죠. 예, 그쵸. 사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의 강점이 가벼운 작업을 이게 디바이스에서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고요. 또한 이런 모든 작업들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데스크탑에 있는 포토샵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다른 거 더 보여주실 것도 뭐 있나요? 이런 것도 사실은
밑그림을 오히려 여기 가져와서 음. 그 연필 느낌이 좋아서요. 예. 마무리를 이렇게 그 연필 이렇게 넣는 것들. 아, 이거는 그러면 다른 데서 그린 네. 밑그림을 가져오신 그러니까 거군요. 이 연동된다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그냥 이미지 같은 걸 막 끌고 와서 연필로 이렇게 명암을 집어넣거나 그 안에 네. 마무리할 수도 있는 느낌도 사실 굉장히 낼 수 있어서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 포토샵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가져온 다음에 그 위에다가 드로잉을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별개의 레이어로 불러와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 두 개를 나눠서 나중에 작업하시기도 상당히 편리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포토샵 스케치 앱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그런 식으로 별도의 레이어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뭐 다른 부분들은 예. 그러니까 포토샵 여기 질문에 대답을 대답은 이건 뭐 저희가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저쪽에서 따로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은 뭐 혹시 이 포토샵 스케치를 활용하시면서 네네. 뭐 이런 점은 좋았는데 뭐 이런 점은 좀 아쉽다 뭐 그런 점들은 없으셨어요? 지금 보시기에 그림 이렇게 그리면은 사실 지금은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어차피 딜레이가 있어서 잘 못 느끼시는데요.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이 기본 앱보다 물론 뭐 애플이 기본 탑재한 앱은 워낙 뭐 특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메모 앱은 뭐 그렇긴 한데요. 다른 앱들에 비해서는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연필 같은 거나 이렇게 다른 그 지금 5개 정도의 이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써보니까 제일 괜찮은 것들이 예. 연필에 국한되니까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요. 다른 뭐 좋은 장점은 없었나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연동이 되고 하니까 불러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된다는 거죠. 뭐 사진을 불러온다거나 네네. 아니면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게 사실은 그때그때 제가 보통은 예전에는 정말 그 연습장 같은 거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아이패드 하나 딱 들고 와서 오늘 아까 비가 와서 이거 잠깐 그린 거거든요, 제가. 네, 여기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네. 잠깐 그려주신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시작하고 나서 막 그려야지라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근데 막 그린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같은 거를 바로바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해놓고 바로 포토샵에 그러니까 뭐 여기 클라우드로 보내놓으면 집에서 포토샵 열면 저는 포토샵 CC 사용하고 있는데 열면 바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땡겨와서 다시 작업하고 다시 보내놓고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되니까 편하죠. 다른 또 이런 지금 모바일 환경이나 아니면 포토샵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얘기 저는 어도비에서 계속 그 사용하시는 분들 말고 어도비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잘 해주셔서 조금 더 이게 최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앱이 많이 나오면 이건 또 무료 앱이니까 그쵸. 저야 뭐 좋죠 정말. 유료 앱도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 앱도 이렇게 좀 잘 사용하기 좋은 앱이 나와줬으니까 저는 뭐 되게 고맙고요. 조금 아쉬운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최적화가 조금 덜 돼 있어서 네네. 그런 게 조금 아쉽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작가님께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포토샵 스케치는 저희가 이 페리테일 작가님과 같이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다른 포토샵 모바일 앱들에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제 아이패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안 되나요? 예,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토샵에 관련된 앱은 4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앱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앱들 중에 지금 보신 거는 스케치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앱들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포토샵과 관련이 있는 앱은 크게 네 가지예요. 여기 포토샵 픽스, 포토샵 믹스, 어도비 스케치, 라이트룸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런 네 가지 앱이 포토샵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 이미지를 많이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라이트룸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라이트룸을 먼저 실행을 해보면 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사진들을 모바일에서도 다 똑같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이것을 클라우드 상에서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오프라인 상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바일 기기 간의 싱크를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들은 제가 찍은 다음에 데스크탑 상에서 라이트룸으로 불러드려가지고요. 그 라이트룸으로 불려드린 이미지를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컬렉션을 동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룸에 있는 사진 중에서 원하는 사진들을 바로바로 이 디바이스 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디바이스 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채널별로 히스토그램도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에디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화이트 밸런스나 아니면 색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만으로 바로 컨트라스트를 조절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뭐 클래리티, 뭐 바이브런스, 세츄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마치 포토샵 라이트룸에서 조절하시는 것처럼 다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디바이스 상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들만 바로 선택적으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라이트룸에서 불러오게 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다른 모바일 앱들에서도 이 사진들을 다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앱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포토샵 믹스부터 해볼까요? 포토샵 믹스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라이트룸에서 저장한 파일이라든지 또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들이 보이는 건데 직접 촬영해서 할 수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어셋들을 불러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라이트룸에 있는 사진을 불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실제로 어도비 스타에서 검색을 해서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도비 스탁에서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진을 불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그냥 라이트룸에 있는 사진을 한번 불러볼게요. 아무 사진을 선택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파일명이 있는데 이건 DNG 파일이거든요. 카메라 로우 파일이에요. 카메라 로우 파일인데 이거는 라이트룸에서 원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변환해주는 작업까지도 이 뭐든지 다 클라우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불러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것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다시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라이트룸에서 다른 사진을 불러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 레이어의 개수는 원래는 두 개만 지정이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두 개 이상의 레이어도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작업들을 모두 다 포토샵으로 보내기 하게 되면 그런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들을 디바이스에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밀한 작업은 포토샵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토샵에서 요 모바일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컷아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꼬마 아이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 되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진은
꼬마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배 위에서 바닷물을 보는 사진인데 이것을 합성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디바이스 상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밑에 보이는 툴들을 보시면 뭐 크롭, 어저스트, 룩스, 컷아웃, 블렌드, 업라이트, 쉐이크 리덕션, 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컷아웃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볼게요. 컷아웃은 흔히 말해서 눕기를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컷아웃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선택할 건지 어느 부분을 뺄 건지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은 저는 뺄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그냥 간단하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 있는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미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눕기를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데스크탑에서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래는 배 위에서 보던 거지만 이제는 그것을 뒤에 레이어와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건물 위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토샵 믹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믹스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섞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다른 출장 가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광각 느낌도 있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가운데로 살짝 몰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 기능이 업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사진들도 쉽게 보정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이미지를 돌려서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어디가 직선으로 똑바로 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원근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다 분석을 해서 하는 기능이 원래는 포토샵에 있거든요. 원래는 포토샵에 있는데 그 기능을 이 포토샵 믹스에 넣어놨어요. 포토샵 믹스에 넣어놔서 그 기능을 여러분들도 디바이스 상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다가 그 효과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작업은 디바이스에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이 사진을 클라우드로 올려서 저희 서버가 처리를 합니다. 서버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다시 디바이스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이미 다 온 상태인데요. 수정이 돼서 온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원본이에요. 제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올려놓은 거고 실제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서버가 수정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서 약간 안쪽으로 굽어져 있던 거지만 실제로 적용된 걸 보면 원근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약간 왜곡을 시켰죠. 위에는 넓게 하고 밑에는 좁게 하고 왜냐하면은 그 원근감을 유지한 채로 건물들을 똑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는 다른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결과물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형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랬지만 뭐 첫 번째는 이렇게 보정을 해둔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다른 보정 결과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3번째 보정 결과는 또 이런 식으로 3개가 약간씩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르시면 되죠. 원하는 내용만 있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제는 아까는 다른 형태, 이미지가 왜곡이 있던 관광렌즈 같은 형태로 되는 그런 왜곡, 관광렌즈로 찍은 듯한 왜곡이 있는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업라이트로 다 보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바로 지금 건물들을 보시면 다 똑바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길도 딱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 다른 이미지 영향들은 다 영향이 적게 변환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작업들도 이제는 다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시 라이트룸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포토샵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들도 이제는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도 다 보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쉐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쉽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다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 포토샵 믹스였고요. 포토샵 픽스를 한번 볼게요. 포토샵 픽스 같은 경우도 포토샵과 같이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앱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믹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가지고 합성하거나 뭐 효과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잖아요. 포토샵 픽스는 글자 그대로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촬영을 한 건데 지금 잠깐 돌아갔죠. 그래서 돌렸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다시 다른 카메라로 찍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특정 이미지 부분만 잘라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크롭 기능을 써가지고 잘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터치하는 부분이 다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영역만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지가 돌아갔다라고 생각이 되면 밑에 있는 이 로테이션 툴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만 딱 돌려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를 잘라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저스트라는 데서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콘트라스트, 세츄레이션 또는 섀도우, 하이라이트 이런 값들을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픽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밑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롭 제일 앞에 앞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아이콘에 보시면 밑에 파란색으로 밑줄이 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자르기를 했고 이미지 보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되돌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부분에 들어가서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보정 값들도 지금 하이라이트가 바뀌어 있다고 되어 있죠. 하이라이트를 가운데로 옮겨주게 되면 그 파란색 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의 사진을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수정 값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별도의 사이드카로 저장을 해요. 저희는 그 사이드카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드카 파일을 통해 가지고 원래 이미지를 실제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본은 보관을 하고 수정한 값은 별도로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본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그 히스토리 되돌아갔듯이 이 안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힐링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힐링 브러쉬 있는 거 아시죠? 힐링 브러쉬가 이 안에서도 작업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닷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서핑을 하러 간 사람의 신발을 촬영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미역인지 해조류인지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이 프레임 안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힐링 브러쉬예요. 힐링 브러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드니스나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브러쉬 사이즈는 선택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작업을 하게 되면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픽셀을 같이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 수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에서 레이어 마스크 작업하시듯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어디가 수정이 됐는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파클링이라는 걸 써가지고 했는데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리스토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리스토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시 칠을 하게 되면 원본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미지를 수정한 부분만 기억을 하고 그것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다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갈매기를 지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수정이 되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미지가 어땠는데 실제로 바뀐 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이미지를 보시면 비네팅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일 오른쪽 끝에 비네팅 효과가 되어 있잖아요. 역시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전체 포커스가 다 맞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뒤에 있는 배경은 포커스가 나간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시면 돼요. 쭉쭉쭉쭉쭉쭉 칠을 해주시면 마치 조리개를 열어서 촬영한 것처럼 포커스가 나가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앞에도 좀 보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포커스가 나간 것처럼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 이거는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랑 비슷해서 계속 적용을 하시는 만큼 그 양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브러쉬질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점 포커스가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가 날아가는 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어느 영역을 제가 이런 식으로 디포커스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효과를 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런 작업들은 다 포토샵에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진들도 수정을 할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을 해서 석양, 해가 지는 모습을 찍은 건데 이 부분을 건물의 디테일도 살리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노출값을 올려보죠. 노출값을 올리면 건물의 디테일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늘이나 아니면은 저 해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석양이라는 느낌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노출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밝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에 밑에 있는 툴 중에 라이트라고 이 부분에 있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영역을 할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밝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손가락이나 아니면 뭐 다른 펜을 사용하신다면 그 툴을 써가지고 이 영역을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영역만 밝기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하늘이라든지 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영역들만 밝기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역광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건물의 디테일을 살리고 싶은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역광에서 인물을 촬영을 했는데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적용된 결과를 보면 원래는 이렇게 까맸었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어둡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적용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밝게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바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브러쉬가 먹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칠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아까는 이런 건물들의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정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정한 이미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정한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원본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효과를 다 적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냥 플래튼 시키고 싶다,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툴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플래튼 툴이 뜨거든요. 하나로 합치겠다라고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한 효과를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필요하시다면은 여기에서 이 플래튼 툴을 써가지고 하나로 합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포토샵으로 보내서 작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레이어로만 들어오거든요. 하나의 레이어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하시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몇 가지 뭐 비네팅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저스트해서 세츄레이션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플래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효과가 다 그냥 적용된 채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하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보내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작업하신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PSD 파일을 생성을 하거든요. PSD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포토샵에서 보여줘요. 포토샵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데스크탑 상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포토샵으로 보내주는 기능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것들이 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앱 상에서도 제가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 현재 20기가 중에 12.44기가를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앱을 쓸 때도 어도비 아이디라는 걸로 써가지고 로그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데스크탑에서 포토샵을 쓸 때도 로그인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포토샵으로 보내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는 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제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 포토샵을 찾기 시작을 해요. 포토샵을 찾아서 그 포토샵을 찾게 되면 그 포토샵을 실행시킨 다음에 이 이미지를 제가 지금 모바일 상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열어서 보여주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 제 데스크탑에서는 포토샵이 실행이 돼가지고 떠 있어요. 맞죠, 작가님?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데스크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가님도 아까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 디바이스에서 끝나고 그것을 또 저장해가지고 뭐 다른 툴을 써가지고 옮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포토샵 CC로 보내기라는 메뉴를 써가지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데스크탑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데스크탑에서 보여드릴 텐데 저한테 화면 공유 좀 하게끔 해주실래요? 네, 이것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여기서 제가 지금 아까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포토샵 CC로 보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까 이미지에서 비네팅을 줬었죠. 비네팅을 주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조절하고 그쵸? 그 다음에 라이트를 특정 영역만 지정을 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 영역도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적용된 효과들을 끄게 되면 원본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원래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적용한 것이 라이트룸, 그 포토샵 픽스에서 밑에 있는 건물들의 밝기를 조절한 거였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세츄레이션 조절한 것도 역시 별도의 레이어로 들어와 있어요.
별도의 레이어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네팅 효과를 줬었잖아요. 그 비네팅 효과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모든 작업들은 별도의 레이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디바이스에서 작업하던 것을 데스크탑 상에서 작업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게끔 작업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별개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아까 작가님께서 보여주신 스케치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밑그림 레이어가 따로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애플 펜슬로 드로잉한 그 레이어가 따로 들어오고, 그 위에 또 다른 이펙트를 주셨으면 그 레이어도 서로 다 다르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다 구성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은 이제 뭐 언제든지 디바이스 상에서 작업하시다가 데스크탑 상에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작업하시던 것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시면 그것을 다시 이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디바이스든 아니면 데스크탑이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페리테일 작가님처럼 이제는 그런 무거운 이제 태블릿 PC나 아니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간단한 타블렛 기기만 있으면 그 상에서 바로 드로잉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에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거꾸로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하시고 디바이스 상에서 그런 밑그림을 수정하시는 이런 형태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라이트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여러 편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관리를 해주는 툴을 이제 그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아니면은 라이트룸이나 스케치, 포토샵, 픽스, 믹스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페리테일 작가님께서 보여주신 포토샵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드로잉을 해가지고 밑그림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대로 이미지 작업을 하고 그것을 포토샵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픽스와 믹스가 있어서 간단한 이미지 수정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픽스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포토샵 믹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레이어 합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블렌드 모드 아니면 잘라내기 또는 이미지 보정하기 등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모두 보여드린 것은 iOS 상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요. 어도비 스케치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앱만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포토샵 픽스랑 라이트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 곧 안드로이드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